함께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면 이분과 함께 우리가 특정 섹터 혹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딱 한 종목, 이분 소개할게요.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어떤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 확인해 보죠. 글로벌 증시 하락, 확실한 대안, 남북경협주 총정리. 남북경협주에 많은 분들이 분명 궁금해하시고 솔깃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대표님 이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확실한 대안이라는 게 네. 요즘 장에서 확실한 대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남북경협주를 꼽아주셨어요. 네. 이유가 너무나 궁금해요. 네, 일단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단연 바이오와 남북 경협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 섹터 모두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업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사업군들을 가지고 있는 SOC 시장에서 상당한 안정적인 자산이라든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그 개발비 회계 이슈들 때문에 3분기서부터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꾸준한 정상회담 이벤트가 있는 남북 경협주가 그 대안으로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프랑스를 3박 4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교황청도 방문하시고 벨기에라든지 이탈리아까지 순방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정세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만 어떻게 보면은 유엔 그 EU 쪽에서 북한하고 수교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게 된다면 상당히 좀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아니면 비핵화 시그널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남북경협하면 나아진다고 해도 사실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너무 광범위하게 증시에서는 건설주 올라가도 남북경협 기대, 시멘트 올라가도 그렇고 철도 올라가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좀 추려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대표님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이렇게 남북경협 섹터를 쭉 정리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기억 남는 종목, 전 도화 엔지니어링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좀 추려볼게요. 유망주를 네. 좀 몇 가지로요. 일단은 철도와 도로 부분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철도와 도로 연결을 이미 공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착공식이 연내에 지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도 부분이 단연 좀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분야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철도 사업이 이제 서해선과 동해선이 연결이 되게 되면 23조 원에서 38조 원 정도 가량의 이제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대아TI,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들이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차량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전체 사업 규모에서 철도 차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4%에서 7%가량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 1.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의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움직이는 신호 제어 시스템들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이런 신호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차량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들도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대아TI에 대한 수혜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부분까지 이제 설계나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나 감리 부분은 사업의 제일 이제 앞단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른 시간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에 최근에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선정이 됐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 규모 3조 원 중에서 설계 감리 부분에서 1,100억 원 정도를 수주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 확대의 수혜 업종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드려볼까요? 현대로템, 데아티아의 도화 엔지니어링 이 셋 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업체는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안정적인 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남북 경협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분야로 일단 첫 번째 철도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이 분야로는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아난티 정도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아난티가 상당히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해에 있는 리조트 시설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네. 남해에 있는 그 남해 아난티가 연간으로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18홀 골프장이 있고 뭐 객실 콘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 리조트인데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하고 그 마찬가지 규모의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재개가 된다고 했었을 때 200억 원 이상의 그런 매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시피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자 이렇게 뭐 지금 선언을 해놓은 만큼 뭐 금강산 관광재개는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공약 사안으로 지금 100만 평 정도 규모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2천만 평까지 확대 개발하겠다고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그런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진행이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까지도 지금 개성공단에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입주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뭐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그럼 지금 화면에 신원과 히림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신원의 내용이 잘못됐네요. 개성공단계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신원과 히림에 대해서 살짝 코멘트해 주신다면요. 네, 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성공단 내에서 과거에 이제 2,000명 정도를 그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섬유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2016년도서부터 이제 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을 신설하면서 상당한 투자비까지 뭐 많이 들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우리 소비들도 좀 살아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원에 대한 개성공단이 만약에 다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네. 때 정상화되게 되면 상당 부분 뭐 수혜를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신성그룹이라고 하는 중국 내에 있는 최대 조선족 기업과 같이 이제 MOU를 맺으면서 북한 내 사업에 관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 신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대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북한 내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뭐 지금 면세점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히림의 어떤 그런 북한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철도 첫 번째 분야였고요. 두 번째는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관련해서 각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상반기에 이야기했던 전 좀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 전력 부분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도 터무니없이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대가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북한 내 전력 수급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송전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송전 시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동북 쪽에 보면 나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나진 쪽에도 러시아 쪽에서 그 송전 시설들을 연결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제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얘기했었던 일본까지 전력을 수입해 들여오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에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LS산전이 어떻게 보면은 직류 송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전류를 로스 없이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네. 지금 교류 송전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직류 송전 방식으로 좀 교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건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수혜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중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우리가 도로 같은 데에도 미관상의 이유로 전부 다 이제 전력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가장 이제 안정적인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전력 기자재 업체인데,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북한 내 도시 개발 계획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면 관련된 전력 기자재들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준비해 주신 거 끝까지 듣고 싶어요. 마지막 경협주로 주목해 볼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가스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만간에 러시아 방문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쪽에 이제 가스 광구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광구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도입시키겠다라는 계획들이 이미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LNG 소비 국가 중에 3등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2위, 일본이 1등입니다. 그래서 근처에 이런 대규모로 소비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만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가 있다면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까지 재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밖에 뭐 동양철강이나 동성화인텍에 대한 코멘트. 네,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국내에는 가스 유통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들이 도입이 된다고 했었을 때 발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 시설이 필요하게 될 텐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초저온 분해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조선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저장 장치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중소강간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가스관을 공급했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공급을 받게 된다면 상당한 그런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가스, 그리고 철도, 남북 경협 관련한 개성공단 관련한 관광주들, 전력. 여러분들도 분명 다 한 번쯤 관심 혹은 거래를 해보셨을 만한 경협주 대표 주자들입니다. 추이를 놓고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 시간 오늘 가져보니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아시아 증시도 조금씩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국인의 매도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장 후반 전략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